그래서 그 소멸 시효 중단이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그 소송의 경우에 소장 제출 시, 소장 제출 시인 것처럼 이 가 압류도 압류 신청 시에 바로 시효가 중단된다. 상대방한테 그 이 압류 명령이 혹은 소장을 제기했으면 소장 부본을 송달해 주죠. 네. 그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기 전에 이미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에 그 피압류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경우, 이거 최근 판례죠. 네, 2023년도 최근 판례죠. 그래서 통장 예금 자체가 없는데 압류를 했다 그러면 존재하지도 않는 거에다가 지금 압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네,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다만 부존재하긴 하는, 그러니까 압류의 효력이 없긴 한데, 근데 지금 권리 행사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그 피압류 채권이 지금 부존재하는 적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권리 행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인정을 해주는데, 근데 이게 지금 대상이 없으니까 바로 그때부터 그냥 중단되고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거. 그래서 2023년도 12월 판례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서류에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네.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채권에서는 그때부터 새롭게 진행한다, 라는 거. 이것까지 잘 챙겨놔야 되는 결론이죠. 맞는 거고, 사법 채권자는 추심 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죠. 네. 추심권의 포기는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압류와 추심은 별개죠. 네, 추심권의 포기만으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고요. 압류 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그때는 효력이 상실되죠. 그 채권자 본인이 그 위에서 나왔었죠. 채권자 본인이 취하해 달라고 하는 거면, 네, 소멸시효의 효력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죠. 뭐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해달라고 한 거니까요. 네, 소급하에 상실한다. 이거는 2014년도 판례 168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채권자 본인이 취소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시효 중단 이런 효력들을 채권자를 보호해주는 권리를 인정해줄 필요가 없죠. 본인이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 신청을 취한 경우를 말하고요. 밑에 소급적으로 상실된다라는 거. 그다음 압류 명령과 추심 명령은 별개다. 네, 각각 판단한다. 신청의 취하도 별도로 판단한다. 추심 명령에 따라 권리를 포기할 수는 있는데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고요. 추심권의 포기는 압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추심권의 포기만으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상실되지 않고, 압류 명령은 압류 명령을 취하해야죠. 그래야 그때, 효력이 상실되겠죠. 추심하고는 별개로 움직인다는 거. 판례 내용 그대로 맞는 거고, 압류의 효력은 소극적으로 압류된 채권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것뿐이므로, 처분 금지효, 그 압류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만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죠. 전부 명령은 확정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중단사의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2003년도 판례죠.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권자가 지금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은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죠. 근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구분해야죠.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 소멸시효 중단사에 해당하는 시효 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렇게 해서 압류를 하면 지금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채무자가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근데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만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요렇게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소멸시효 중단사의 하나로서 이렇게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고 명백하다면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채무자에 송달이 되었으면
제3채무자가 이제 알고는 있죠. 네, 알고는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소매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겠다. 원래는 여기는 인정되지 않는데 이렇게 그 효과를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 6개월 이내에 최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게 되면 그 최고일에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되죠. 174조에 따라 가지고 최고의 효력을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판례 내용 그대로 맞는 겁니다. 10번 배당 요구 종기 결정 공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배당 요구의 종기가 정해지면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된 최선순위 전세권자에게 배당 요구의 종기를 고지해야 된다. 예, 고지해줘야죠.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고, 배당을 요구하게 되면 배당이 설령 부족하더라도 바꿔 나가야 되고요. 그 전세권은 말소되니까.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최선순위이기 때문에 말소되지 않고 경매가 끝나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눌러 앉아가지고 전세금 돌려줄 때까지 눌러 앉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종기를 고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문이 정하고 전세권자 여기 나와있죠. 전세권자 그래서 배당 요구 결정 및 공고를 알려줘라. 저희들 종기를 공고하고 이렇게 전세권자에게는 고지하도록 되어 있죠. 84조 2항에 있네요. 네.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일주 이내에 해라. 네, 뭐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일주 이내에 해라. 다 조문 내용 그대로 다 갖고 왔어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 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 때에는 이건 저당권과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해라. 이렇게 해서 담보 가등기가 아니면은 이거는 소유권 이전 청구 보존을 위한 가등기다. 가등기가 두 개가 있죠. 담보 가등기가 있고 그냥 소유권 이전 보존 청구권만 저기 하는 가등기. 나중에 본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로 순위가 소급하는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해야 한다. 네, 그래서 되어 있고 또 맞는 거죠. 다 조문 내용이고 이미 배당 요구 또는 채권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도 여기서 뭔가 써야죠. 배당 요구의 종기를 연기한 경우에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네, 다시 고지 최고하는 거 아니다. 이미 배당 요구 채권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죠. 네. 연기한 경우에는 이미 했기 때문에 뭐 연기했다고 해서 연기할 때마다 계속 다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다. 법원이 너무 바빠지죠. 네. 종기를 연기할 수 있고 연기할 때는 연기할 때든 뭐 다 똑같이 공고를 통지를 해주는데 다만 이미 통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연기했다고 해서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다. 조문 내용이고 4번이 틀렸고요.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이 사람들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해야죠. 그래서 법원에 종기까지 신고하도록 최고해야 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148조 내용이죠. 3호 4호 채권자 아마 안 갖다 놨네요. 배당 요구는 88조랑 148조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주 나오는 조문들입니다. 88조, 148조. 그래서 3호, 4호가 이 채권자들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도록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 문제였고요. 11번 금전 채권의 강제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인가 봐요. 금전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전부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그쵸 채권 양도와 똑같죠. 전부 명령은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옮겨가는 거고 전부 명령은 강제로 옮겨가는 거죠. 근데 여튼 전부 명령으로 옮겨가든 채권 양도로 옮겨가든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그 수반되는 권리가 고스란히 이전하는 거죠. 집행 채무자로부터 집행 채권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제3 채무자는 채권 압류 전에 피전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항변 사유로 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450조 채권양도랑 똑같죠. 네, 채권양도 통지 전에 있던 사유로, 네, 양도인에 대한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